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사고의 비밀 중 어떻게 사고를 개발할까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교육 내용이죠. 사고에도 종류가 있을까? 예,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많은 사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 생산적 사고의 인지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죠.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나의 지식으로 가져오는 것은 뭐다? 바로 정보를 지식화하는 과정이죠. 거기에 사용되는 게 인지적 사고입니다. 무언가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인지적 사고. 그러면 나의 지식을 가치화 만들 때 사용되는 것은 뭐다? 바로 창의적 사고죠. 이 인지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두 개가 똑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 방법은 뭐다? 바로 그렇죠. 연결과 구성입니다. 근데 다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결과도 다르죠. 인지적 사고는 나의 지식화시키는 것이 어떤 결과물이고요. 창의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니즈를 만족시키는 결과물.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결과물이 이제 그 결과물이죠.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연결과 구성을 하는 기준이 달라요. 정보를 지식화할 때는요, 어디에 지식화시켜요? 나 자신한테 시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 또는 내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가 연결하는 기준이 되고요. 구성할 때는 내가 잘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를 인지적 사고에서는 그 기준이 누가 된다? 바로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창의적 사고는요? 주제나 문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와 문제와 연결된 정보들을 추출하겠죠. 그때 기준은 뭐다? 주제와 문제가 연결의 기준이 되고요. 구성은요, 이 주제와 문제를 요구한 사람의 니즈가 바로 구성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적 사고는 기준은 나, 그리고 창의적 사고의 기준은 문제와 주제, 그리고 그것을 요구한 사람의 니즈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예. 변화를 방해하는 사고에는 관습적 사고와 습관적 사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관습적 사고와 습관적 사고가 나쁜 걸까라는 생각인데 나쁘진 않죠. 사회의 어떤 그런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의 90% 이상이 매몰되어 있는 게 현실이죠. 이런 사고에 매몰되어 있으면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늘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호의를 가져야 하지만 이런 활동이 쉽진 않죠. 왜? 새로운 것은 귀찮고 힘들고 어색하니까.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사고를 개발할까? 그 방법론이죠. 바로 간단합니다. 정보 제공과 사고 훈련. 그렇다면 사고 개발과 정보 제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용량 4%라는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내 사용의 비율이죠. 우리는 늘 익숙한 것만 보기 때문에 이 4%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정보들이 주어지면 어떨까요? 새로운 정보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플라톤의 국가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야,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 학교, 직장, 가정,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에 대해서, 정치학에 대해서, 물론 정치에 관련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있겠죠. 그리고 오랜 역사, 그 역사의 의미, 역사가 우리 어떤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학자나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역에서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해가지고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그거죠. 늑대소년이 있습니다. 늑대소년은 늑대동물에서 가장 생각을 잘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늑대소년에게 바다라는 것이 있어요. 정말 넓고 깊어.
그 안에는 고래라는 게 있는데 고래를 잡으면 사람이 한 100명 먹을 수 있어. 믿을까요? 믿지 못하죠. 왜? 늑대 손은 한 번도 바다를 본 적도 없고 고래를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들은 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릇까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제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책으로 또는 이 영상으로 만나면서 여러분들 세상에는 제가 존재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제공은 중요하다. 정보를 여러분들은 제공하고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정보를 인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죠? 교육, 방송, 책, 경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책이라고 꼭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 교육이 맞는 사람이 있고 경험이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저렴하고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적으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이죠. 그래서 책을 권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이 싫다! 그러면 여행을 다니십시오.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십시오. 그것도 싫다 그러면 TV에 요즘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아니면 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계속 인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정보를 인지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죠. 맹목적인 정보를 집착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정보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일 때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과 더불어서 자기의 관심 분야를 점점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맹목적이고 나의 관심이 없는 무조건 정보를 인지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는 정보들을 가져오면 그거는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정보를 인지했으면 더불어서 소화 과정을 병행하셔야 되는 거죠. 솔직히 독서만 소화 과정을 병행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정보를 인지했을 때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모으기만 모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고에 엄청난 물건이 쌓였는데 뭐가 뭔지 몰라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블로그에다 필요한 정보를 정말 많이 넣어 놓으셨죠. 나중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중복돼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도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사고 개발과 훈련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이 유런이죠. 이제 아시겠죠? 유런은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고를 하면 유런이 작동한다 그랬죠? 유런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유런들과 연결합니다. 뉴런의 정기적 신호가 들어가면 뉴런은 그 말단에서 시냅스에서 화학적 신호를 분비해서 다른 뉴런들과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근데 이 붙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화학적 물질이 사실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것은 훈련이 돼야지만 화학적 에너지가 잘 나오고, 그리고 이런 연결할 수 있는 정보들도 빨리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정보들을 연결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뇌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훈련 없이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게임기도 하고 블록도 쌓고 그리고 바둑도 뜹니다. 물론 사고를 개발할 때 분명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결과물이 되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게임은 정보가 게임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블록은 블록에 대한 정보밖에 없고요. 바둑은 흰 돌과 까만 돌에 대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훈련할 때 게임도 있고 대화도 있고 글도 있고 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다? 바로 글이라는 거죠. 글을 가지고 연결과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글 안에 뭐가 있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면 마케팅에 관련된 글을, 그리고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역사에 관련된 글을 가지고 연결과 구성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지식도 쌓이고 사고력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저렴하고 시공간적으로 제약이 적으면서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글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바둑을 정말 잘하십니다. 바둑을 통해서 난 사고를 개발할 거야. 괜찮습니다. 그 대신 그와 더불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내가 창조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분야의 정보는 따로 이제 또 축적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사고 훈련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사고 훈련을 목적을 구체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 훈련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생각보다 골치가 아픕니다.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또 외롭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가 사고를 통해서 내 생존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겠다. 뭐 이런 그런 성장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나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훈련관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해야 됩니다. 왜? 사고를 깊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카톡, 뭐 SNS, 뭐 여러 가지 전화 이런 게 문자 이런 게 오다 보면은 정보를 인지하는 쪽으로 계속 집중하게 됩니다. 머리는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석하는데 내 어떤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더 깊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차단시켜 놓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기타 훈련은 기타 훈련이라기보다 글로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어 훈련, 단어를 하나 주고 관련된 기능적이고 형태적이고 관계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거. 그리고 문장을 주고 문장에 관련된 기능적이고 형태적인 부분을 나열하는 거.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문장들을 이제 배열하는 거죠.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구성 훈련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셨듯이 한 페이지 요약. 이거는 토마스의 유토피아죠. 유토피아를 보고 거기서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연결하고 그것을 추출한 다음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연결과 구성이라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이죠. 어떻게 사고를 개발할 것인가. 정보 제공을 하고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 제공을 통해서 사고의 넓이를 형성하시고 사고 훈련을 통해서 사고의 깊이를 형성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부터 실천하는 독서 기술, 책 선택의 기술부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